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입니다. 오늘 여러 기자님들을 모시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2사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의 대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2사 대책이 다양하고 획기적인 공급 대책을 담은 점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국민의힘과 부동산 특위에서도 계속 공급 대책을 강조해왔지만 이번에 발표된 것은 다소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정부는 투기 억제에 집중을 하면서 공급 확대는 말뿐이었지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2사 대책 공급에 초점을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공공주도를 강조하다 보니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또 혼란에 빠진 임대차 시장에 대한 안정대책은 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집값과 전월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대다수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 엄중한 현실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는 오늘 제19차 특위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다양한 논의를 거쳐서 오늘 우리 2사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사 대책이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은 실질 공급 가능 수치가 아닌 예측치에 불과합니다. 또한 부지 확보 시기와 후보지, 재정비로 인한 소멸 물량 등에 대해서는 감춘 채 그야말로 공급 물량 부풀리기를 한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공급 물량도 민간 사업 참여율과 공공주도 사업의 참여율을 동일시하는 심각한 오류를 바탕으로 산출된 물량입니다. 또한 90% 이상의 주택이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여부와 택지 확보조차 미정인 상황에서 5년 내에 2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장된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현미 전 장관도 2022년까지 공공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 사업은 부지 확보에만 그치고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방치된 비율이 4분의 3에 달합니다. 착공 비율이 25%, 실제 입주까지 이어진 것은 고작 17%에 불과합니다. 결국 2사 대책은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가정을 주택공급 대책으로 포장하여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5년이라는 기한 내 물량 공급은 고사하고 택지 확보조차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2사 대책의 문제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축 물량에 더해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만 주택 수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활성화 대책은 잘 안 보입니다. 민간의 적극적 참여를 전제로 하면서도 민간이 선호하는 규제 완화 대책이 거의 전무합니다. 도심의 민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또한 조합원 2년 거주 의무 미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 모든 사업 부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공급하는 공공주도 정비 사업에서의 당연한 혜택마저 특혜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역세권 등 알토란 같은 입지에 위치한 부지를 재개발하는데 고급화 전략은 고사하고 공공주도라면 참여 요인이 될지 의문입니다. 공공주도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반복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신뢰도를 잃은 상황에서 민간 임대 사업제도 등 정책 번복에 의한 피해 구제마저 외면한 와중에 자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책의 추진력을 얻고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실현 가능할지 의문을 밝힙니다. 게다가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발표한 컴팩트시티 개발과 전세 공급 대책을 참고하면서 민간을 배제하고 교묘하게 공공주도로 바꿔치기 한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편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연계하는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과 차별성이 없는 재탕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사 대책은 거래 활성화 및 규제 완화, 민간 참여 요인 부재 속에 브랜드 선정 권한을 제외하고는 모든 자율성과 결정 권한을 공공에 넘기는 오염에도 불구하고 정책 신뢰성 담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사 대책의 국민재산권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비사업 대상자가 미선정된 상태임에도 대책 발표 후 취득한 경우 우선 공급권에서 배제하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는 소급 입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주도 재정비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3분의 1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현금 청산밖에 받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주도 재정비 사업에 동의한 주민 3분의 2의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대신 입주 권한을 부여하고 비동의 주민 3분의 1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소유권을 뺏기는 구조는 결국 토지 국공유화의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높다는 점도 분명히 밝힙니다. 결국 이사 대책은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까지 개발이익의 사유화 억제라는 목표를 쫓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종합하면 이사 대책은 백과사전 같은 장밋빛 비전만 잔뜩 내놨을 뿐 국민이 실감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 대책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은 작은 문제부터 풀어가야 국민들이 실감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것부터 확실하게 실천에 옮기는 소확행 정책이 펼쳐져야 합니다. 집값 폭등의 주범인 세금 폭탄, 규제 폭탄에 대한 명쾌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가 제안합니다. 공공주도의 공급 대책만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상생, 협력하고 수요와 공급의 그 시장 원리를 제대로 존중하고 살려야 합니다. 최소한의 주거복지는 공공이 당연히 맡아야 합니다. 저소득자를 위한 또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차원에서 정부의 역할은 보다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수요에 대해서는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이 모든 공급권과 또 거래 감시권을 독점하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의 주택 공급과 주택 거래를 옥죄는 규제는 즉각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은 단순히 공급만 갖고는 안 됩니다. 비용 원인에 의한 비용 상승형 가격 상승, 주택 가격 인상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택 가격과 임대차,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킨 조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 조세 폭탄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